2024년 8월 8일입니다. 여기 항동 사무실 저쪽에 있는 걸 잠깐 좀 했어요. 여러분이 10만 실버 버튼, 그리고 여기 소아메이랑 우리 범죄연구소 프로파일러 앤 가디언스 크라임 랩 뒤에 있는 건 뭐 책하고 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바깥에 비가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극한 더위 중간에 또 극한 호우. 어쨌든 한 일주일만 더 어떻게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매부쇼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여러 방송에서도 제가 또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백혜령 경정 인천세관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국제마약 조직과의 연계성 연루 관련된 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병록 지금 수원 남부경찰서장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장부터 이해할 수 없는 외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수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지그대로 좌천시키는 거는 뭐가 좀 이상하다. 대통령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좌천시켜버리면,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이제 어쨌든 상황은 얼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관세청에서 입장을 냈어요. 경찰에 신중하라 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7일날 어제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관세청 입장. 경찰 수사팀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 근데 생각해 보시면 수사를 받는 어느 국가기관이 직접 수사팀의 형사과장을 찾아간다는 게, 글쎄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만약에 그 수사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얼토당토하지 않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뭐 함정 수사에다가 뭐 사실은 우리를 의도적인 수사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판단이 되거나 그렇게 또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기관이, 관세청이니까 기관이 경찰청장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은 그쵸, 공문을 보내서 이건 이렇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경찰이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잉 수사라든가 아니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경찰의 수사팀이나 수사과장, 형사과 이런 사람들이 뭐 책임을 지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해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형사과장한테 쫓아갔다. 그러니까 물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설명이라는 것이 묘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세관의 어느 부서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왜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 관련된. 근데 분명히 영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그만큼 충분한 증거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남부지검의 그 검사라는 한 놈이 영장을 계속 안 내준 거예요. 만약에 영장을 받아서 인천세관의 그 팀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증거가 나왔을 수 있겠죠. 근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럼 뭐가 좀 이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인천세관의 어떤 놈이 아니면 뭐 관세청 누군가가 검찰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요로에 계속 압력 뭔가 로비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왜?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을 하지 않고서야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서 생각해보면 관세청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통령실이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실이 서울경찰청장 아니면 형사과장 경북경찰서장한테 연락을 해서 야 니네 이게 말이 되느냐. 분명히 수사라고 하는 건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개판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와서 신중을 기해달라. 그러니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에 신중. 아니 그러니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면은 언론 보도라고 하는 언론의 이 브리핑을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로 되지 못하게끔 뭔가가 계속 검찰도 영장을 안 내줘. 뭔가 다른 쪽, 이게 만약에 뭐냐.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뭐,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직접 직원들이 니들이 뭐라고 경찰서로 쫓아오느냐. 그건 압력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관세청의 인천세관에 하는 얘기나 관세청이 해결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죠.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자들이 예를 들면 마약 조직이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고 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은 그냥 허위 진술이고 마약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뉴스원 같은 데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실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럼 경찰이 그 마약 운반책이라든지 마약 조직원들의 단순히 진술만 갖고 인천세관이 연결이 돼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혜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찰의 수사팀을 졸로 보는 거죠. 사실은 그것만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백혜령 경정은 이것저것 수사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왜냐 지금 백희령이라는 사람을 경찰 랩에서 또 윗선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실 용산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백혜령이라는 사람은 고립무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백혜령이라는 사람이 혼자 얘기 되는 거고 용산 경찰의 상층부
그 다음에 관세청, 검찰. 도대체 얘네들이 뭘 감추려고 하는 거냐? 뭘? 아니, 뭐, 생각해보면. 그래요. 경찰이, 영도경찰서가 뭔가 크게 뭐 부실하고 뭔가 뭐 부풀리게 하려고 해갖고 관세청이 관련도 안 된 거를 언론으로 빵 터뜨려갖고 이래. 그랬다 한들, 생각해보세요. 그랬다 한들 관세청이 피해보는 건 뭐죠? 왜냐? 아니, 저 인천세관에도 어떤 팀이 마약 조직과 연결돼 있다라고 딱 하면 언론이 쓰겠죠? 그렇지만은 당연히 반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지 않다. 그럼 그 반론을 통해서 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러면은 사실 인천세관이거나 인천세관에 누가 있나? 아니면은 인천세관에 거물급이 누가 있나? 뭘 지켜줘야 될 누가 있나? 글쎄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물론 관세청이 다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무슨 통상적인 일환입니까? 그럼 그 여태까지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전에도 관세청이 이와 비슷한 형태의 것을 한 것이 있는지를 사례를 들으면 되는 거죠. 이전에도 그랬다고. 그런 게 있었나요? 글쎄요. 어쨌든 그래서 백혜령 경정은 이게 관세청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외압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휘어말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경찰이 무능하고 수사를 못한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관세청의 애들이 예?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생각해보면은 적어도 그 정도의 기초적인 증거 확인도 안 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이 단계에서 그럼 진짜 인천세관의 어떤 부선한 놈들이 진짜 그런 말레이시아의 국제 마약 조직과 연결돼 있어? 이 새끼들 봐라. 그럼 관세청이 어느 위까지 연결돼 있는 거야? 어느 놈까지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지금 검찰도 못 믿죠? 왜? 남부지검의 그 검사놈이 계속 영장도 안 내줬는데 아니 두 번이나 영장도 안 내줬는데 그러면 검찰 애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뭐 조국이나 누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특검이 많아서는 그렇지만은 아니 도대체 뭘 숨기는 거냐 이 말이야 도대체. 어? 검찰 이놈들은 무더기 통신조회가 무려 30만 건이나 넘어가고 압수수색도 또 더 훨씬 더 많아지고 아니 통신조회도 더 많이 해 압수수색도 더 많이 해 아니 그러면 여기도 인천세관도 압수수색 영장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왜 안 내줬지? 좀 씁쓸합니다. 자 이제 경찰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와서 쿠팡 대책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그래서 쿠팡 대책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쿠팡이라는 데가 실제로는 좀 부당 노동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리고 아니 언론사의 기자들 블랙리스트 그것도 조선일보 이런 애들도 리스트를 해놨고 그 리스트를 또 쿠팡 쪽에 안 좋은 걸 하는 그런 어떤 이 셀럽들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다 리스트를 해놓는다며
나는 쿠팡 안 써. 나는 쿠팡 안 써. 나도 나는 뭐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거면 안 되겠지. 대쿠팡이 나같이 쩌리한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를 내부 고발을 했는데 아마 공익제보자가 했나 봐요. 내부 고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경찰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백희룡 같은 사람은 경찰 중에서 사실 희귀한 사람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애들은 열에 글쎄요. 하나 둘 있을까? 세까지 모르겠어. 하나 둘은 있을 겁니다. 백희룡 같은 애들이죠. 나머지는 그냥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는 애들을 등신 만들면 그 나라의 국가의 수사기관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어쨌든 쿠팡 대책위가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다. 반면에 공익제보자들을 휴대폰,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아니 도대체 거꾸로 왜? 아니 쿠팡을 압수수색해야지. 그걸 고발한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이게 사법제도라는 게 돈 가진 놈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힘 있는 놈 중심으로 움직이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압수수색 당하고 이게 이게 검찰총장 출신인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검찰총장 같은 애들은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지만 물론 저에게도 책임은 있죠. 물론 내가 시킨 건 아닙니다. 시킨 건 아니지만은 소위 민주당의 그 쩌리한 새끼들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김땡땡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자들 요새는 뭐 조국 쪽으로 옮겨갔대요. 김땡땡은 조국으로 옮겨가고 이땡땡은 이제 이재명 뭐 계속 밀어준다고 했던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들이 민주당 소위 586이라고 하는 쓰레기들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쓰레기들이 소위 문재인 정권 밑에서 이 지금 대통령을 소위 장기 말에 졸로 삼아서 뭔가 크게 한 건 좀 이렇게 권력을 오랫동안 잡으려고 그게 이제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이죠. 뭐 비슷한 형태로 하려고 꼴값을 떨었는데 세상에 만만하니? 예? 지금 사실 김 여사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뒤통수를 아주 크게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형태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에 설마 그래랴 했지만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놈들이 지금 이재명 밑에서 여러 새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자체는 좋아해도 민주당 내에서 저 꼬락선이라는 애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놈들이 실제로 민주당 내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게 이게 현실이고 비극이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어쨌든 그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경찰도 이런 식으로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쿠팡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그 제보자를 압수수색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어쩌자는 얘기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이 정도로 어, 전북경찰청에서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제 징계한다고 하는데 전북경찰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러니까 6월 27일 날 그 호남제일문이 어딘지 아시죠? 전주 들어가는. 그 바로 지나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인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출동한 애들이 그 음주운전한 애가 본인은 저 병원 가서 체열하겠습니다라고 저기 측정 거부를 한 거예요. 체열 뭐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병원까지 데리고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갔는데 혼자 간 것도 2시간 20분 지난 다음. 그리고 그 사이에 맥주 2캔을 지가 먹었어. 술타기 수법을 한 거죠. 김호중이 한 것처럼. 거기다가 팔수도 팀장이라는 놈은 코드원 상황인데도 그냥 놀러랄라.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경찰이니? 지금 전북경찰청이 여자 뭐 누군데, 걔는 이제 명퇴한다고 하는데, 와, 진짜 개판, 이런 개판이 있을 수 있느냐? 어, 근데 이런 놈들이, 그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데, 이 위부터 썩어갖고, 전북, 광주, 완전히 뭐, 그 사건 브로커의 승진 브로커의 아주 개판입니다, 진짜. 아니, 거기다가, 이건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 그, 울산에 있는 지구대에서 요즘 하도 이제 뭐 특진 하니까 꼼수 실적, 그래서 특진이 취소됐어요. 근데 왜 꼼수 실적 어떻게 하냐면 이거죠. 112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12시간 안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2시간 이후에 검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죠. 마치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절도 신고를 했어요.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12시간 지나서 절도범을 잡았는데, 잡고 나니까 시간을 보니까 12시간이 지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잡는 거 보류. 아직 안 잡은 거야? 잠깐. 신고자한테, 피해자한테 다시 좀 신고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야부리를 떨었겠죠. 그럼 이 피해자는 어차피 뭐 요청 안 해도 자기가 또 신고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앞에 신고가 이제 아니고 또 신고가 돼. 여기서부터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잡아놨으니까 신고됐지? 뭐 다음에 1시간 있다 잡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으니까. 한두 시간이 뭐야? 바로 잡은 거니까. 그렇게 매건벌하면 최고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 신고한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신고한 게 있고, 그럼 이것을 지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만 해서 다른 신고죠. 그럼 이 신고한 피해자는 앞에 건 취소하겠어요? 라고 해서 취소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경찰에 수사 기록이나 아니면 이것을 공개하고 객관화시켜서 검증을 받으라는 얘기는 지금 이거죠. 언제 인지했고 언제 신고가 됐는지도 지들 마음대로 조작해.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승진캐로 만들어서 승진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 서로 경쟁이 심하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꼰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들도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딱 보니까 공적 조서 같은 거 보면, 한 시간에 어떻게 잡어? 이 새끼들 또 신고하라고 한 거 아니야? 앞에 거 100%는 지들도 그런 꼼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경찰 기록, 수사 기록, 아니 뭐 신고 이런 것들이 보존되고 수정할 수 없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경찰 애들. 지금 이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기록이 제3의 기관이나 제3자들한테 공개되고 객관화돼서 분석되고 평가돼서
그래야지 경찰도 살고 다 산다.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러면은 경찰도 죽고 다 죽는 거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를 않으니까 할 말은 없지, 뭐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나마 임용을 이틀 앞두고 이렇게 돌연 취소를 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돌연 취소한 거를 누가 꼰질렀는지, 이건 취소하는 검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나 검증하는 거나 다 엉망진창이니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건 전라남도 경찰청 얘들은 금융정보 동의서를 위조했대요. 사문서 위조. 뭐냐면은 조폭애들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 공무원, 한전 직원 이 사람 이런 놈들한테 뇌물을 주고 이익을 챙긴 광주 지역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이런 거를 하게 되고 금융 계좌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동의한 것처럼 속여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금융정보 동의서를 가지고 금융정보를 받아내면 안 되죠. 그건 상습 위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얘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법하게 얻은 증거라야 증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얘들은 그런 생각 못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거의 백지 금융정보 동의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걸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그 계좌번호를 써서 제출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임의로 위조한 금융정보 동의서를 통해서 은행, 신용카드사에 금융정보를 받았어요. 자, 물론 당연히 뭐 조폭이라든가 뇌물수사 같은 애들을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적법하게 해야죠. 이런 사례를 보면 도대체 얘들은 수사를 어떻게 배웠을까? 수사를 제대로 배우긴 한 걸까? 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런 애들이 수사를 한다는 게. 그럼 그 조폭이나 아니면 저 피의자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그리고 다시 역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럼 다시 이걸 수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에 백혜령 경정 같은 사람도 있지만 뒤에 이런 애 저는 그래서 수사 기록이 공개되고 검증되고 평가되고 그래야지 이런 짓거리를 못한다. 그게 제 답입니다.